고요한 식당입니다. 하이. 흑백요리사에서 주목받은 셰프님들이 대부분 파인다이닝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매장을 중심으로 파인다이닝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죠. 확실히 흑백요리사 원 이후 이전에 파인다이닝에 대한 시선이 많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흑백요리사 이전에는 파인다이닝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좀 조롱의 느낌과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흔히 생각하는 파인다이닝에 대한 생각이 이만한 접시에 요만한 요리 나오면서 허세 떠는 거 아니냐. 그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냐. 런치가 싸도 8만원, 9만원, 요새는 12만원, 15만원, 디너는 20만원, 30만원까지 하는데 그냥 부자들이 장난치려고 가는 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돈이면 국밥이 10그릇이다. 근데 흑백요리사 원이 끝나고 나서부터 요리사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디쉬에 집착을 하는지, 그 파인다이닝 디쉬 위에 올라가는 재료에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동안 유행처럼 됐죠. 물론 그 유행이 파인다이닝 씬 전반에 대한 유행보다는 흑백요리사에 나온 요리사분들의 식당에 집중돼 있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뭐 그게 어디예요. 파인다이닝 씬이 차리고 망하고 차리고 망하고 계속 반복하고, 파인다이닝 셰프들이 보통 홈쇼핑이나 방송이나 이런 걸로 수익 다 벌어와가지고 다시 매장 돌리고 하는 식의 그런 업장들이었는데, 최현석 셰프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막 밀키트 사업이나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방송 사업도 그렇고. 같은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시 위에 어떠한 정성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파인다이닝을 하는지, 고객들 뒤통수 치려고 호구들 주머니 털려고 만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저거는 되게 남지 않는 장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미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정식당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3스타를 받고 밍글스가 우리나라에서 3스타를 받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모수 이후에 3스타 레스토랑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좀 미식과 미슐랭과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인다이닝 씬이랑 미식 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괴리감이 뭐냐 하면, 말로 미식을 떠드는 사람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구석 고든 램지가 많았는데 요새는 방구석 미슐랭 평가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음식이라는 게 눈으로 보면서 상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워낙 더들리님이나 텐님이나 승빠님도 그렇고 쉽게 가지 못하는 업장들, 한 끼에 15만 원, 20만 원 사실 쉽게 쓸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정작 파인다이닝 씬의 그 손님 파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런 막 더들리님이나 텐님이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 엄청나게 막 음식을 너무 빡세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또 이제 한국 특유의 엄청난 그 평가 문화로 막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어딘 어디보다 맛이 없고 막 어딘 별로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댓글들에 진짜 가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확실히 모든 문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다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파인다이닝을 굳이 가야지 미식을 즐긴다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식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커졌는데, 정작 캐치 테이블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흑백 요리사가 스치지 않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은 예약하기가 되게 쉬워요, 여전히. 그렇다고 그곳들이 뭐 맛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파인다이닝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가, 예약하려면 뭐 광클을 해야 되고 오픈을 또 기다려야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뭔 파인다이닝이야 이 돈 내고 하고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흑백요리사를 스치지 않은, 근데도 맛이 있는, 그리고 금액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좀 이런 식당들을 소개해드리면 되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이후로도 계속 올릴 영상은 아마 파인다이닝 영상은 자주 안 올라갈 거예요. 저 돈 없어요. 그렇게 자주 가서 못 먹습니다. 근데 파인다이닝 급에 지향하는 의도가 분명한 음식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입맛이 보통 까다로운 수준이 아니어가지고 요새 좀 심해요. 음식 먹고 화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정쩡하게 돈 쓰고 맛없으면 요새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지 않는, 제가 행복했던 그런 식당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요한 식당의 맛집 추천. 처음 시작은 파인다이닝이고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그랑디르라는 곳입니다. 그랑디르. 우리나라 파인다이닝에 잘 나가는 집들의 대부분이 도산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돼 버린 거죠. 식당은 목장사잖아요. 근데 이게 파인다이닝 씬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압구정에 있고, 대신에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이 가격을 말하면 욕을 하실까 싶은데, 런치 9만 원이고 디너가 18만 원이에요. 저도 파인다이닝을 가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의 6, 7년 만이요. 제가 파인다이닝을 왜 잘 안 갔었냐면, 저는 비스트로를 선호했어요. 그냥 단품 요리가 맛있게 나오는 한 디쉬 3, 4만 원 하더라도 그냥 그런 데가 좋았어요. 그런 데 가서 세네 디쉬 먹는 걸 차라리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대 한 초중반에 돈 모아서 파인다이닝을 몇 번 가보고, 그때는 뭐 미식에 대한 제 안목이 그 정도로 높지도 않았고, 맛은 있었는데 먹고 나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20대 초반에 워낙 많이 먹을 때니까. 그래도 식당인데 먹고 나와서 배가 고프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 되게 어렵게 모아서 간 건데. 그래서 이럴 거면 같은 돈 쓰고 그냥 더 맛있고 양이 많은 데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제 맛집 노선은 그쪽으로 틀어서 갔었는데, 지금 30 넘으니까 30 넘으니까 양이 좀 덜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하고 적은 양에도 만족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단품 메뉴에 맛있다는 데를 많이 가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파인다이닝 쪽으로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아내를 설득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 맛있는 거 충분히 많이 먹었다. 이 이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파인다이닝 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파인다이닝을 갔습니다. 그랑디르라는 곳이고요. 런치 9만 원입니다. 싼 가격은 절대 아니죠. 9만 원. 근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국밥 같은 것도 서울에서 맛있는 데 먹으면 인당 보통 15,000원 잡습니다. 적당히 맛있고 배부른 거를 먹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13,000원에서 15,000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좀 내겠다라고 하면 3만 원. 그리고 거기서 술까지 먹겠다 하면 인당 5만 원 이상 가는 게 대부분 인식선에 있는 가격 저항선인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땐 3만 원 조금 이상 분위기 좋은 괜찮은데, 거기서 술을 곁들이고 더 고급지면 인당 5만 원 이상.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 파인다이닝이나 오마카세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9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끼의 식사 금액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봤을 때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금액의 상한선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콘서트 같은 경우도 2010년대에는 아무리 비싼 내한이라도 뭐 한 11만 원, 12만 원 했을 때 현대카드 같은 데서 데리고 오는 거 너무 비싼 5만 원 이 정도였는데, 요새는 내한 공연 조금 괜찮아도 13만 원, 14만 원? 유명한 가수들이 온다, 콘서트를 한다, 13만 원? 내한이 아니더라도 데이식스나 블랙핑크나 그런 메이저 가수들의 공연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에서 하더라도 제일 싼 가격이 13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콜드플레이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좌석이 23만 원이었고 그 스탠딩도 12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도 충분히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경험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 첫 경험이 막 15만 원, 20만 원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파인다이닝 첫 경험을 가면 얼마를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9만 원 정도면 좀 추천할 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압구정에 있고요. 그 파인다이닝들이 다 모여있는 압구정에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차 갖고 가시면 발렛 타시면 편합니다. 발렛은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2시간 반에 5,000원이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먹었고요. 한 7코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자리에 있는 메뉴판인데 이게 런치 메뉴판이에요. 네,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종이에 런치 메뉴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굴 샴페인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김을 섞어서 만든 타르트 위에다가 샴페인 젤리, 굴, 그리고 컬리플라워 무스가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아뮤즈 부시라는 것은 입맛을 돋구는,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한입거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잘 쓰는 게 타르트지. 흑백요리사 보셨을 때 되게 익숙하죠. 타르트에다가 막 캐비어 올리고 하는 거. 그 타르트지 위에다가 콩피한 굴. 콩피라는 것은 기름에다가 저온 조리로 익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리 콩피가 익숙하시죠? 근데 이게 해산물 콩피를 하면 이 식감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탱글하게 익습니다. 그래서 굴을 콩피한 거예요. 굴 콩피, 그리고 그 위에 샴페인 젤리, 그 안에 컬리플라워 무스가 합쳐져 있는데, 한 입에 먹으면 뭔가 상큼하면서도 산미가 있는 젤리가 입에 닿자마자 스르륵 녹습니다. 그러면서 굴을 씹어요. 굴의 그 향과 맛이라는 것은 비릿함, 나쁘게 말하면 비릿함이고 좋게 말하면 바다향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굴이 감칠맛이 굉장히 센 조개잖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죠. 그 향과 식감,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에. 근데 그 샴페인 젤리가 스르륵 녹으면서 기분 좋은 산미와 함께 굴의 비릿함을 1차적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게 씹다 보면 굴의 그 탱글함을 씹다 보면 굴의 비릿함이 올라와요. 저 같은 경우는 굴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 비릿함이 불쾌함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보통 굴을 싫어하시는 분은 그 굴 특유의 비릿함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못 견뎌요. 그게 바로 제 아내예요. 굴을 못 먹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먹다 보면 처음엔 샴페인 젤리가 굴의 비릿함을 막아요. 두 번째는 컬리플라워 무스가 부드럽게 굴을 감싸요. 그리고 살짝 씹다 보면 약간 매콤한 양파의 뉘앙스가 살짝 탁 치고 올라오면서 비린맛을 또 눌러요. 그래서 이게 씹다 보면 결국에는 굴의 감칠맛만 끝까지 남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굴 관자의 식감이 가장 오래 입에 남기 때문에 씹다 보면 굴 관자만 마지막에 남아서 굴의 그 짭짤한 감칠맛만 입에 남으면서 끝나는 아뮤즈 부시였습니다. 첫 아뮤즈 부시부터 굉장히 괜찮다. 심지어 제 아내는 이 디쉬가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디쉬부터 기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거는 메뉴판에는 돼지, 피, 양파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무슨 동그란 찹쌀 도너츠 하나랑 그리고 브리오슈가 올라간 조개 스프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브리오슈가 올라간 조개 스프, 이거 사진을 제가 제대로 못 찍었는데, 빵 위에다가 양파로 만든 프랑스식 국물, 그랑디르는 제페니스 프렌치입니다. 제페니스 프렌치. 아무래도 일본 쪽이 미식신이 되게 발전해가지고 일본의 조리 기법에다가 프렌치를 섞은 제페니즈 프렌치라는 게 또 하나의 장르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파인다이닝 업장들이 되게 많고. 네, 제페니즈 프렌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일본식 조리 기법이 들어간다. 그리고 좀 해산물의 날 것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까 첫 음식도 그렇지만 이 음식부터 좀 더 제페니즈 프렌치의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스프는 양파랑 조개로 만든 스프예요. 예전에 강레오 셰프가 프랑스식 조개찜이라고 해서 알려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셨던 게 뭐냐면 마늘을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마늘을 안 넣고 양파만 넣었을 때 그 섬세한 향이 있다라고 한 건데, 이 요리가 그런 요리였어요. 양파로만 만든 스프에 조개의 국물이 섞이니까 그 감칠맛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입에 확 감겼습니다. 거기서 브리오슈 빵을 이렇게 녹여서 부셔서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조개 국물에 빵을 같이 먹는 감칠맛이 아주 좋은 그런 전체 요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저 찹쌀 도너츠 같이 생긴 게 돼지 피를 섞어서 만든 반죽에다가 안에 돼지고기를 다져서 만든 리에뜨라는 것을 채운 건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늘 먹은 모든 디쉬 중에 이 디쉬가 제일 평범했습니다. 뭐 별로라는 건 아닌데 엄청나게 뛰어나다 느낌은 아니에요. 한 입을 먹어보면 겉에는 돼지 피를 섞은 반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돼지 피 향이 그렇게 세게 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지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돼지 피 맛이 뭔지 분명하게 알잖아요. 조금 더 고소한 뉘앙스가 있나 정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돼지고기 다진 거는 쉽게 설명하면 딱 그 풀드포크 식감이었어요. 그 푹 익은 돼지고기. 그래서 그냥 푹 익은 돼지고기가 좀 찹쌀도 넣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의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디쉬가 제가 여기서 먹은 디쉬 중에 두 번째로 맛있었던 그런 디쉬였는데, 고등어 비트라고 써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거는 비트입니다. 시뻘건 무 있잖아요. 그 진짜 피난 것처럼 시뻘건 무. 보통 색깔 내려고도 많이 쓰고 뭐 즙으로도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긴 하는데, 파인다이닝 쪽에서 식감도 좋고 은은한 맛도 있어서 많이 사용은 합니다. 밑에 고등어로 만든 퓨레를 깔고요. 그 위에 적초, 빨간색 식초로
심해사바한 고등어를 올립니다. 심해사바라는 것이 고등어를 초에 절인 거예요. 고등어 초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위에 그리고 비트를 피클로 만든 건데 뭐 라즈베리인가 그런 베리류를 통해서 절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적시소, 일본에서 많이 쓰는 시소인데 빨간 시소를 올리고 그 위에다 고트치즈 소스, 염소 치즈로 만든 소스를 올렸습니다. 아, 근데 이 조화가요. 아, 지금 말하면서도 침이 너무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이 조화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 숟가락 위에 고등어 퓨레 그리고 시메사바 피클을 딱 올려서 한 입에 딱 먹으면 처음에는 그 고등어 퓨레는 익숙한 고등어 맛이 납니다. 구운 고등어를 곱게 간 듯한 근데 그 고등어의 부드러운 살맛만 있는 그것이 처음에는 입을 감싸요. 익숙한 맛으로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시메사바입니다. 전 시메사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시메사바인데 고등어의 비린맛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탱글하고 쫄깃한 심해사바 세게 하면 식감이 살짝 으스러지는 식감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되게 회에 여전히 가까운 식감이에요. 탱글하면서 고등어의 기름기가 쭉 나오는데 그 위에 이제 비트 피클의 산미가 살짝 덮습니다. 근데 제가 피클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전 피클이 가지고 있는 그 쨍한 신맛을 되게 싫어해요. 그 약간의 선 넘는 신맛을. 근데 이 비트 피클의 신맛이 정말 딱 과하지 않을 정도의 산미로 싹 감싸요. 그러면서 이게 비린맛 없이 한 입에 확 뭉그러지면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염소 치즈로 만든 부드러운 그 치즈 소스가 이것을 마지막 감칠맛으로 싹 감싸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회를 못 먹습니다. 생선의 그 약간의 비린맛도 캐치가 되면 너무 비려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고등어 디쉬만 살짝 익혀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토치로 살짝만 익혀줬어요. 근데 아내가 제 것도 한 입 먹어보고 그것도 먹어보니까 이건 안 익혀도 됐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익히니까 맛이 애매해진 것 같다고 제 거 먹어봤을 때 하나도 안 비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비리다라는 선입견을 가지시기 이전에 한번 그냥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파인다이닝에 가시면 알러지적으로 못 먹는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전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파인다이닝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슬리는 맛을 전부 제거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원재료는 맛이 있습니다. 다 맛이 좋은 부분이 분명히 그 안에 존재해요. 근데 그 맛을 해치는 부분도 그 원재료 안에 존재를 해요. 그럼 그 맛을 해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가장 원물이 가진 아름다운 맛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파인다이닝의 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디쉬인 굴도 그렇고 이번 디쉬인 고등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원물 자체는 정말 맛있는 원물이지만 그것을 덮는 호불호 요소죠. 호불호 요소를 갖게 하는 비린 맛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파인다이닝에서 이거를 낸다는 거는 호불호 영역의 맛을 어떻게든 제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파인다이닝을 가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더라도 마음을 열고 한번 먹어보면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뮤즈부시라고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빵과 버터가 나왔습니다. 맛있는 빵과 맛있는 버터입니다. 파인다이닝이 빵이 맛없으면 거긴 실격인데 우리나라에서 공깃밥과 배를 채우듯이 빵은 배를 채우는 탄수화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바삭한 크러스트랑 좋은 버터를 발라 먹으니까 배도 좀 차고 좋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제가 뽑은 너무 맛있었던 최고의 진짜 제일 맛있었던 디쉬인데 백옥돔과 숯갓인 이 디쉬예요. 일본의 조리법 중에 우로코야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늘을 떼지 않고 그대로 익히는 건데 그 비늘을 기름을 끼얹어 가면서 보통 튀겨요. 그래서 그 비늘이 엄청 바삭하게 튀겨져 가지고 입에서 굉장히 즐거운 식감을 내게 하는 조리법이 우로코야키인데 이 백옥돔을 우로코야키로 익혀서 올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리조또를 올립니다. 그 리조또는 취나물과 갓과 대파, 그러니까 모두 그린이죠. 초록색으로 만든 리조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쑥갓으로 만든 소스를 또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거 먹고 한 3만 원이어도 괜찮으니까 한 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해서 먹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요. 일단은 생김새부터가 너무 예뻤고요. 그 쑥갓으로 만든 초록색 소스에 그린 오일이 덧붙여지면서 초록색 발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위에 흰색 백옥돔과 밑에 초록색이 대비되면서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제가 영상을 찍어 왔는데
바삭하게 포크가 들어가면서 탁 벌어졌을 때 속살이 진짜 너무 촉촉해요. 대한민국은 생선이 좋은 식재료가 너무 많은데 왜 어린애들이 생선을 싫어할까? 왜 생선이 미식의 영역으로 한국에서 잘 못 올라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염장 생선을 많이 먹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염장 생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생물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유통 과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염장 생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젊은 층이 생선을 잘 사 먹진 않고 어르신들이 생선을 사 먹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생선을 사 먹는 거는 그 간고등어를 위시한 소금에 절인 생선을 많이 먹으시기 때문에. 근데 염장 생선도 물론 신선하고 좋은 생선으로 하면 맛있긴 하지만 염장 생선으로 하면 아쉬운 게 뀌숑이라고 하죠. 익힘 정도를 무조건 바싹 익혀야 돼요. 웰던으로 익혀야 돼요. 이거를 미디엄으로 익혀버리면 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선은요, 다 익기 직전이 제일 맛있습니다. 신선한 생선이라고 쳤을 때. 그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결이, 다 익으면 결이, 생선은 결이 엄청 분명해지잖아요. 결이 막 부서지잖아요. 근데 그 결이 나오기 직전의 촉촉함, 그걸 입으로 먹었을 때 결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혓바닥으로 눌렀을 때 하나가 되면서 엉겨서 흐트러지는 그 식감. 근데 이게 우럭고야끼로 만든 거니까 비늘은 파삭하면서 속살은 부드럽게 흩어지고 그 밑에 있는 쑥갓과 대파와 갓과 이런 그린 소스와 그린 리조또를 같이 떠서 먹었을 때 이 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냥 진짜 은은한 풀향, 풀내음, 숲의 향들, 이것들이 올라오면서 이 부드럽고 촉촉하고 짭조름하면서 담백한 배곡돔의 맛과 싹 섞이면서 지금도 침이 너무 나오는데 이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전 이 디쉬 때문이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다음이 오리가슴살. 이게 28,000원을 추가하면 한우로 바꿀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파인다이닝을 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한우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맛있어 봤자 한우거든요. 한우가 굉장히 위대한 식재료고 맛있는 식재료인데 한우를 맛있게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워낙 기름기가 높은 고기이기 때문에 지방을 충분히 녹여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뭐 파인다이닝을 못 간다 해도 뭔가 한 번쯤 한우는 다 먹어봤거든요. 그럼 그 잘 구운 한우 맛이에요. 어디서 먹어도. 뭐 크게 이게 엄청나게 고저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저가 있으려면 채끝이나 등심보다는 안심 쪽으로 가야지 그 고저가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리 가슴살을 골랐습니다. 오리 가슴살은 파인다이닝에서 메인 프로틴으로 제일 잘 사용하는 디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조리 기법을 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스킨 바삭해야 되고요. 스킨과 살 사이에 있는 지방 충분히 녹여야 됩니다. 이 팻이 충분히 녹지 않으면 입에서 질겅질겅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속살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이거를 조금만 덜 익히면 물컹물컹하고요. 더 익히면 바로 퍽퍽한 식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리가슴살 조리는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곳의 오리가슴살? 너무 좋았다. 너무 맛있었다. 오리가슴살은 숯불과 팬으로 조리했다고 하셨고요. 그 위에 이제 타임이랑 양파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마멀레이드 같은 느낌인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쿠티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거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주 소스입니다. 주 같은 경우는 이 고기를 진하게 졸여서 만든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카시스랑 오렌지 향이 나는 그랑마르니에라는 술을 섞어가지고 만든 소스였습니다. 오리가 시트러스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뭐 귤, 오렌지 이런 것들이랑. 그래서 약간 진한 감칠맛이 나지만 약간의 산미가 있는, 그리고 시트러스 향이 나는 그런 소스였고요. 그 옆에는 토란인데 일본식 만능 간장에다가 조리한 토란에 숯불에 구운 꽈리고추 그리고 연근칩이었습니다. 고기의 익힘이 진짜 완벽했어요. 전 9만원짜리 디쉬에서 이 정도로 완벽한 뀌숑이 나올지는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먹어본 오리가슴살 중에 제일 맛있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로 쓱 들어갔을 때 썰리는 느낌이랑 거기서 이제 파삭한 오리의 껍데기랑 그리고 지방의 녹음 정도랑 완벽했어요. 그래서 오리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그 옆에 곁들이는 토란과 뭐 꽈리고추와 연금칩 같은 것이
같이 먹었을 때 포텐이 터진다라기보다는 그냥 중간중간 먹으면서 입을 헹구고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토란도 되게 맛있었는데, 근데 약간 이 디쉬에 대한 조금의 의문이 뭐냐면, 오리랑 이게 시너지가 났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따로따로 먹었을 땐 굉장히 맛있었지만. 근데 그냥 오리의 이 익힘 정도만 봐도 훌륭한 디쉬였다. 먹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디쉬였다. 치아가 너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살캉살캉살캉 다 씹히고, 거기에 오리 껍데기는 바삭해져가지고 한 입 씹을 때마다 오리 기름이 쫙쫙 나오고, 껍데기와 살 사이에 있는 기름이 녹아서 질겅거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 오리 기름이 쫙 나오면서 입을 감싸고, 익힘 정도만 생각해도 훌륭하다. 충분히 먹을 가치가 있는 디쉬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이제 메인이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이 디저트였는데, 디저트는 밤과 대추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밤과 대추로 만든 크림과 페스츄리, 그리고 밤 소스, 그리고 구운 밤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주시고, 그 옆에 정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올리셔서 같이 떠먹는 거거든요. 이 조그만 동그란 게 아이스크림이고, 그 옆에 장작같이 생긴 게 밤 대추로 만든 크림이랑 페스츄리랑 그 밑에 밤 소스인데, 이 세 개를 같이 먹으면 합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파인다이닝을 갈까 말까 이제 하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아쉬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인다이닝이 좀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한 입 먹었을 때 진짜 맛있는 거,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는 거를 끝까지 올린 애들이랑, 딱 먹었을 때 이게 뭐지? 야, 이거 새롭네? 약간 이쪽이 보통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막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향 아이스크림, 정향이라는 건 굉장히 싸해요. 약간 바카 맛도 나고. 그래서 이 디저트를 먹을 때 입을 완전히 한 번에 헹궈주는 맛은 있었어요. 근데 약간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맛있다 보다는 오, 신기하다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러한 느낌이 전체적인 디쉬에 다 깔려있는 파인다이닝들이 있습니다. 알라프리마 같은 경우는 저는 안 가봤지만 처음에는 절대 가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해요. 복잡한, 섬세한 이런 요리들이 막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파인다이닝의 그 느낌이었구나라는 게 오히려 확 와닿았던 그런 디저트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피 차랑 쑥으로 만든 마카롱이랑 우엉 피낭시에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먹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밥을 9만 원 내고 먹는다라고 하면 비싼데, 1시간 반짜리 즐거움을 9만 원, 와인까지 하면 한 12만 원? 그러면 훌륭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번에 야닉 시너랑 카를로스 알카라스 경기에 25만 원 1시간 반 태우고 와서 저도 이게 상한이 올라가 버렸어요. 야씨, 그것도 25만 원 주고 봤는데 9만 원에 이렇게 훌륭한 식사? 이거 완전 가성비다. 약간 이런 미친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훌륭했습니다. 제가 그랑디를 추천하는 이유는 맛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디저트 빼고는 다 직관적이에요.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만한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고, 파인다이닝에 가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입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흑백 요리사 나오지 않은 훌륭한 업장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흑백 요리사 업장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쉬워서 좀 추천을 해봅니다. 장사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토요일 점심이었는데도 런치 때 테이블이 하나 비더라고요. 심지어 테이블 3개밖에 없고 룸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긴 좀 더 장사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셰프님이 돈을 좀 더 버실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고요. 그럼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파인다이닝을 제가 다 추천을 하느냐? 그냥 돈 많고 여유로우시면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실 수는 있겠지만, 난 9만 원, 10만 원 쓰기 너무 부담되는데? 근데 이런 걸 먹어야 미식인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안 가는 걸 추천을 하고, 미식에 가까운 영역의 대중 식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식당들 말고 흑백 요리사 나왔던 옥동식 셰프님의 옥동식 같은 경우가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미식에 가까운 대중 식당들. 그런 식당들을 먼저 많이 경험해 보신 다음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더 높은 미식을 맛보고 싶다. 더 섬세한 진짜 거슬리는 맛을 모두 제거해버린 그 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파인다이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미식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난 적당히 대충 먹어도 다 맛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제 파인다이닝 유행인데 한번 가봐야지 하고 딱 갔을 때 아이씨 돈 아까워. 이게 뭐야? 조금씩만 주고 뭐 맛있긴 한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타겟이 아니신 거예요. 클래식 같은 경우도 클래식을 원래 좋아해야지 그 피아니스트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더라도 클래식을 평소에 안 듣던 사람한테는 그냥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인다이닝은 정확하게 아는 만큼 보이는 그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미식에 조금 관심이 있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그랑디르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와인 한 잔 정도는 곁들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와인이 아니더라도 탄산수라도. 왜냐면 맛이 굉장히 깔끔하게 이어지면서도 이게 디쉬가 계속해서 연속돼서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 입을 씻어내거나 또 이 프렌치 특유의 약간의 느끼함 혹은 그 생선의 맛 이런 것들이 와인과 만났을 때 시너지가 팍 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술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페어링까지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좋은 소믈리에 분이나 좋은 서버 분이 계시다면 좋은 글라스 와인을 충분히 추천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글라스 와인 한 장 정도 같이 곁들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주의 영역보다는 이것까지는 음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음식 얘기만 하면 영상이 길어져요. 이렇게 길게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맛있게 먹었던 곳 혹은 저한테 여긴 가주세요. 여기 맛있습니다 하는 곳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하이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빠이.